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는 라 퐁텐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신기한 이야기와 마법의 순간들을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을의 가장 오래된 기록에는 숲에서 목격된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의 정령들은 밤마다 모여 은빛 달빛 아래 춤을 추었고 말하는 동물들은 길을 찾지 못한 여행자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숲의 가장 큰 비밀은 오직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만이 찾을 수 있다는 숨겨진 마법의 연못이었습니다. 연못을 찾아 나선 이들은 모두 커다란 시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숲의 꼬임에 빠져 종종 길을 잃었고 그저 연못의 비밀을 훔치고자 하는 자는 정령들에 의해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순수하고 용감한 마음을 가진 소녀 엘렌이 자신의 가족을 위한 나무 열매를 채취하러 숲을 탐험하던 중 연못을 찾게 되었습니다. 엘렌은 연못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고 푸르르며 물속에는 마치 별들처럼 반짝이는 빛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연못에 다가가자 물결이 일렁이며 연못 한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마녀는 엘렌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 연못은 모든 숲의 비밀과 마법을 간직하고 있단다. 너의 마음이 진실로 순수하다면 이곳에서 어떤 소원이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반드시 숲에게 보답을 해야 한단다. 엘렌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언제나 필요한 것을 얻고자 했지만 욕심을 부릴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 소원은 가족이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엘렌은 말했습니다. 마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엘렌의 가족은 그 후로 번영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렌은 숲을 위해 매년 숲의 가장 아름다운 나무 근처에 아름다운 꽃다발을 두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라퐁텐의 마법의 숲과 엘렌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고 모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언제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숲의 축제를 열어 숲의 정령들과 함께 춤과 노래로 숲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그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 밤잠을 재워주는 동화로 그리고 숲의 마력이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희망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루앙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한 마리의 나이팅게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라였고 그녀는 별을 노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코라는 모든 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듣기 위해 밤마다 루앙 방족 근처에 모여듭니다. 코라는 밤하늘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항상 별을 찬양했고 그녀는 별들을 자신의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가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들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날개를 펄럭이며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꿈을 꾸었지만 날아오를 수 없는 한계를 항상 느꼈습니다. 어느 여름밤 루앙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코라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맑고 찬란한 별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래는 하늘 끝까지 울려 퍼졌고 끝내 그녀의 소원을 들은 별 하나가 반짝이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의 여왕 루넷이었습니다. 루넷은 달빛처럼 부드럽고도 강하게 빛나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코라의 간절한 노래에 감동하여 나타나왔습니다. 루넷은 코라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코라, 내가 정말로 나와 함께 밤하늘을 여행하고 싶다면 너의 자리를 영원히 바꿔야 할 것이다. 이 땅에 발을 디딜 수는 없을 것이다. 코라는 잠시 망설였으나 그녀의 소원은 너무도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운명을 별과 바꿀 것을 결심했습니다. 루넷은 코라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녀에게 은빛의 날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코라의 모습은 점차 별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빛으로 가득 차올랐고 그 빛은 눈부시게 반짝이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코라는 영원히 밤하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별들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더욱더 아름다운 노래로 밤하늘을 장식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루앙 곳곳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 새로이 떠오른 별을 보며 그리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코라는 그날 이후로 루앙의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로 남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프랑스 전역에 전해졌고 코라의 밝은 별은 낮에도 보일 만큼 빛나는 사랑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별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별들도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라의 전설은 하늘과 대지가 하나 되는 사랑의 힘을 전하며 어디서든지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곳에 루미엘 숲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항상 햇살이 반짝이며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풍부한 색깔을 자랑하는 마법의 장소였습니다. 이 숲은 사람들에게 친숙하면서도 그 안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루미에르의 수호자인 작은 요정 벨이기도 했습니다. 벨은 숲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녀는 아주 작고 투명한 날개를 가진 사랑스럽고 용감한 요정이었습니다. 벨은 날마다 숲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꽃과 나무들이 건강한지 확인하고 숲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지내도록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와 다정한 말 한마디로 숲속 모든 존재들은 안심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 미스터리한 안개가 드리웠습니다. 이 안개는 점점 진해지며 숲의 생명력을 조금씩 앗아갔고 벨은 이 상황에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숲속 오랜 친구인 지혜로운 올빼미 오르펠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르펠은 벨에게 숲 깊숙이 숨겨진 빛의 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빛의 석은 숲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벨은 두려움과 설렘을 가슴에 안고 오르펠의 지혜를 따라 숲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빛이 숲을 비추는 밤이 되었을 때 벨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는 포근한 초원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작은 불꽃들이 춤추듯 빛나고 있었고 벨은 그 불꽃들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날아갔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벨은 거대한 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나무는 마치 살아있듯 벨에게 속삭였고 사랑과 용기의 힘을 가슴에 품은 그녀의 길빛의 석을 내보였습니다. 벨은 석을 손에 쥐고 온 마음을 다해 숲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그 순간 환상적인 빛이 숲 전체를 감쌌고 그 안개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숲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고 모든 생명체들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벨은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숲을 지키는 수호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루미엘 숲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몽상가들과 탐험가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사랑과 용기의 진정한 힘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의 밀밭 사이에 자리 잡은 유안드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며 매우 친근하게 지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루미라는 어린 소녀였다. 루미는 언제나 호기심과 모험심이 가득한 소녀였다. 어느 날 아침 루미는 숲속 산책을 나섰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던 그녀는 이웃들에게 들으며 꿈꾸어오던 숲속의 신비로운 이야기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느꼈다. 얼마나 걸었을까? 루미는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햇살을 받은 듯 반짝이는 작은 루비였다. 루비는 잔디 위에 놓여져 있었고 루미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루미의 주변에는 환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루비를 잡은 루미는 마치 상상의 세계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모든 것이 변했다. 나무는 고운 색으로 물들었고 주위에는 알록달록한 나비들이 춤추고 있었다. 그리고 앞에는 도깨비같이 생긴 작은 생물체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루비의 수호자라 소개했다. 안녕, 루미. 도깨비는 말했다. 내가 이번에 찾아낸 이 루비는 마법의 루비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지.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희생이 따르니 무엇이든 신중하길 바란다. 루미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가장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나 동시에 마을의 사람들과 친구들을 위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루미는 도깨비에게 말했다. 나는 이 루비의 힘을 사용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요. 도깨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렴. 루미는 도깨비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마법의 샘이 있었다. 도깨비는 루미에게 샘에 루비를 넣도록 지시했다. 루미가 루비를 샘에 담그자 물이 눈부시게 빛나며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날부터 마을은 신기하게도 온화한 날씨와 풍요의 시대를 맞이했다. 주민들은 서로에게 더욱 친절해졌고 이웃 간에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루미는 자신이 마법의 루비를 통해 이루어낸 일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루미는 마법의 힘이 고갈되지 않도록 루비의 사용을 아끼고 오직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그것을 사용할 것을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루미는 늙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고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며 그 소중한 교훈을 나누었다. 마을은 계속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루미의 이야기와 루비의 전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서로를 돕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루미와 같은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